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얼티밋 옵티머스 프라이머리입니다. 자, 이번 타카라토미의 또 다른 독자 노선 완구인 얼티밋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정식 발매를 했습니다. 자, 얼티밋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이 다른 메인 라인업이나 스튜디오 시리즈와는 다르게 이 거대하고 묵직한 느낌으로 나와줬다고 합니다. 살짝 과거 리더급 같은 느낌의 제품일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실제품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스트 모드를 살펴보기 전에 이 박스를 잠깐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 이미지 자체는 그 메인 라인업으로 나오던 왕구의 박스와 흡사한 초록색 바탕의 그런 외형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면은 그냥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아니라 각성 옵티머스 프라이머리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각성 이 단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얼티밋 옵티머스라는 라인업이라는 걸 좀 차별점을 주려고 했던 건지 요런 식으로 따로 이름만 각성으로 썼습니다. 근데 뭐 차이는 별반 없어요. 그리고 역시나 타카라토미 독자 라인업답게 이렇게 타카라토미 마크만 그려져 있고 헤스브로 마크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6세 이상이라 써있네요. 사실상 6세 이상이라면은 약간 저연령층 왕구, 그러니까 좀 어린이분들, 적당히 변신을 좋아하는 어린이분들을 위한 그런 왕구인 것 같은데, 약간 고급 라인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DX 라인업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비스트 모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두껍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옵티머스 프라이머의 고릴라 모드입니다. 이렇게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자, 정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고릴라 얼굴이 굉장히 험악하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복부 부분도 이 고릴라 특유의 복부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뒤쪽은 이런 식으로 나름 디테일하죠. 보시면은 도색이 단순 사출색이 아니라 살짝 펄이 들어간 반무광 블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메탈릭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일반적인 이 프라이멀 고릴라 형태와 거의 흡사한 그런 형태의 변형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뒤쪽에 이 무장은 잠깐 이렇게 떼주고,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사이블레이드라고 하는데, 자, 따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형태의 도색이죠. 주황색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쪽도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에 이렇게 도색이 들어간 게 얼마만이지. 참고로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원작처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든 요렇게든. 자, 어쨌든 무기기는 잠깐 옆에다 두고 이 프라이멀부터 살펴보면은, 이 프라이멀의 고릴라 형태는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긴 한데, 아무래도 나중에 나올 스튜디오 시리즈라던가 아니면은 이 메인 라인업에 비해서는 메인 라인업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히 이 얼티밋 쪽이 훨씬 좋긴 합니다. 디테일 면이라던가 기믹 면에서라던가. 그리고 스튜디오 시리즈랑 비교해보면 살짝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이게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당연히 입이 벌려질 줄 알았거든요. 입은 벌려지진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래도 디테일만큼은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 복부 부분, 자, 맥시멀의 마크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 복부가 이렇게 고릴라 특유의 형태, 그리고 자, 건메탈 느낌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뭔가 그 추압금 같은 느낌도 들고 메탈릭 느낌도 드는데, 일단 일반적인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리고 겉면에는 이렇게 역시나 몰딩 장인들답게 이렇게 그 털 표현이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3mm짜리 하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이건 좀 이따가 로봇 모드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뒤쪽도 이런 식으로 약간 역관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게 이제 프라이멀의 대표적인 변형 방식이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엉덩이 부분이 이 가죽으로 덮여 있는 이런 형태. 사실 이 형태가 일반적으로 마스터피스에도 쓰이고 있고, 스튜디오 시리즈라던가 이 메인 라인업에도 쓰이는 그런 변형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특출할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익숙한 그런 변형 방식이에요. 약간 90년대부터 이어져 오던 이 프라이멀 왕구의 전통이 있는 그런 변형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덩어리감도 굉장히 좋고 묵직하니 이제 들기가 좋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얼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얼굴 위주로 좀 보면은 이렇게 이 특유의 이 초록색 눈알이라던가 굉장히 근엄 넘치는 이 얼굴까지, 그리고 위쪽은 이런 식으로 몰딩이 하여져 있는데, 사실상 여지껏 나온 제품 중에 이 옵티머스 프라임의 얼굴을 굉장히 잘생기고 원작과 굉장히 흡사하게 지금 표현을 한 건 이 왕구가 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잘생겼죠. 이 상태에서 일반 유인원처럼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참 이게 아쉬운 게, 자, 살짝만 올려볼게요. 보시면은 얼굴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좀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내렸으면은 좀 더 자, 이렇게 유인원 같은 느낌으로 이게 세워둘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각도가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상태 아니면은 좀 이렇게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세워가지고 그냥 이 고릴라의 이 특유의 형태, 가슴을 치는 이런 형태만 이렇게 포징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벽한 고릴라 형태로 변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스트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옵티머스 프라이멀 맥시마이즈. 자, 먼저 이 옵티머스 프라이멀의 하반신부터 이제 변형을 시켜줄 텐데,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뒤쪽에 있는 엉덩이 쪽에 있는 가죽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앞쪽에 이 부분도 이렇게 열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자, 잘 들어보세요. 한 클릭 정도 들리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라쳇 관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자, 이런 식으로 소프트 라쳇 관절이 이게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그런 형태의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놀랐습니다, 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를 쭉 펼쳐주시고,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한 클릭,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이런 형태의 다리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이런 식으로 접혀 있는 이런 발을 이렇게 꺼내서 이쪽까지 내려서 결합, 여기도 쭉 꺼내서 여기까지 결합을 시켜주면은 순식간에 다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원래는 여기서 허리가 돌아가죠. 허리가 돌아가기 전에 이 부분, 여기가 지금 좀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거든요. 여기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뒤집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때 이제 이 부분을 돌려서 쭉 허리를 앞쪽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엉덩이 부분을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하반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팔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데, 내린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시고요. 여기도 똑같이 팔을 그냥 내려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시면은 순식간에 그냥 간단하게 팔이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어깨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상체가 이제 가장 큰 변형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스토퍼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스토퍼의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서 손가락을 넣은 다음에 열어주면은, 자, 이렇게 프라이멀의 가슴팍이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 주시고요. 아직 덮지 마세요. 자,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뒤쪽으로 빼준 다음에 여기를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뒤쪽으로 열어주면은 안쪽에 이렇게 머리가 들어있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프라이멀의 얼굴을 살짝 들어 올려준 다음에 여기를 쭉 빼주고,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돌려서 안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닫아주고, 이 경첩 기준으로 안쪽에 있죠. 경첩 기준으로 쭉 넣어준 다음에 턱이 여기 걸리지 않도록,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덮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얼굴도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닫아서 고정을 시켜주면은 순식간에 변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여기하고 이쪽에 있는 그 조인트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고 완전히 조인트가 다 붙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대로 이제 세워두기만 하면은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이멀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덩치가 상당히 거대한데요. 여지껏 나왔던 옵티머스 프라이멀 제품군 중에는 퀄리티는 그렇다 쳐도 이 기본적인 덩치라던가 이 덩어리감 그리고 이 프로포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람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아직 스튜디오 시리즈 나오기 전이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얼티밋 스타일의 듬직한 이런 프로포션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군더더기 없는 아주 깔끔한 형태죠.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조금 놀랬습니다. 일단 변신이 간단하면서도 덩어리감이 있는 그런 변형이라 이 생각보다 손맛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약간 이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와는 살짝 다른 DX 왕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리더급, 예전에 나왔던 리더급이라고 하기에는 변형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저연령층에 맞춰져 있는 그런 단순한 형태고, 그렇다고 마스터피스라고 하기에는 이 마스터피스 특유의 복잡하고 좀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약간 섬세한 그런 힌지라던가 합금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마스터피스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쪽에 좀 대입을 해야 될까라 생각을 했는데, 이 DX 왕구, 그러니까 뭐 반다이제 DX 왕구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나왔던 타카라 토미제의 완구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완구의 손맛이 많이 느껴진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대 왕구 같은 경우에도 관절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관절과 합체 기미 그리고 소프트라치 관절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좀 답습해가지고 이 트랜스포머에 적용한 것 같은, 확실히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완구 스타일로 나와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길 잘했네요 이거. 어쨌든 전반적인 사이즈는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일단 리더급 사이즈라고 해도 될 만할 정도로 굉장히 큼직한데, 일단 큼직한 데다가 이 무게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이 그 일반적인 미국에서 쓰이는 그런 좀 연질의 플라스틱이 아니라 정말 단단하고 좀 DX 왕구, 그러니까 일본제 DX 왕구와 거의 흡사한 형태의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좀 단단해가지고 이 손맛도 그렇고 이 무게감도 그렇고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모습인데요. 더군다나 이게 DX 왕구라고 했죠. DX 왕구의 특징이 바로 기믹인데, 외부적인 기믹 그리고 내부적인 기믹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일단 기믹 설명을 하면서 상체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아주 듬직한 형태의 옵티머스 프라이멀, 솔직히 얼굴이 조금 많이 납작하고, 보이시죠? 얼굴이 굉장히 납작하고 좀 입체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뇌내 보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멋있습니다. 나중에 이 얼굴만 따로 업그레이드 킷이 나와도 될 법한 그런 형태의 왕구인데, 자세히 보니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맥시멀 마크가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리더급 특유의 얼굴 교환 형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주면은 뒤쪽에 있는 얼굴이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방식.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언마스크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아주 도톰한 입술이 인상적인데, 사실 영화 본편에서는 언마스크가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언마스크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적인 기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 트랜스포머 원작이 되는 이 비스트 워즈에서도 옵티머스 프라이멀이 사실 요 모습이 제일 디폴트거든요. 오히려 전투하면서 마스크를 쓴 적이 좀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원판은 요게 이제 원본 같은 느낌이고, 사실 영화는 이 언마스크보다는 마스크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마스크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고정을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스크 체인지 기믹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역시나 그 옵티머스 프라이멀 특유의 팔인데, 여기에 그 옛날에 나왔던 그 DX 왕구에 들어있는 기믹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안쪽에 버튼이 있죠.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캐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암 캐논이 이 본면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왕구적으로나마 이렇게 그 재현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눌러주면은 이렇게 약간 슬라이드 기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눌러주면은 원터치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의 왕구로 나와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면은 예전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열어주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스프링 기믹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한 번 더. 이거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게 뿐만이 아니라 자, 뒤쪽에도 이 캐논 기믹이 있습니다. 근데 캐논을 빼는 게 조금 귀찮은 게, 자, 일단은 이 뒷부분을 최대한 열어주고 여기도 최대한 열어서 보시면 여기 좀 간섭이 됩니다. 간섭이 되지 않도록 열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를 일단은 자, 이 부분까지 뒤쪽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완전히 내리는 게 좋겠네요. 캐논 하나 여는데 등 부분은 어디까지 여는지 참. 여기도 좀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걸려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열어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자, 이렇게 맞춰서 열어준 다음에 캐논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 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다시 닫아주고, 앞부분도 닫아주고 뒷부분도 닫아주고 원상복귀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캐논이 활성화된 옵티머스 프라이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완구적인 기믹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사실 이 스튜디오 시리즈도 그렇고 이 본편에 나왔던 메인 라인업 프라이멀도 그렇고 요 기믹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완구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 성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미사일 파츠도 있는데, 미사일 파츠는 이쪽에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스프링 기믹은 아니고 보시면 여기에 지금 중간이 이렇게 몽툭하죠.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걸리면서 여기는 수동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주면 뿅 하고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이 스프링 관련 규제가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사이블레이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손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데, 좀 이따 가동 때 설명드리겠지만 손이 일단 전지 가동입니다. 이렇게 전지 가동까지는 아니죠. 일반적인 MG급 건프라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런 가동 형태, 그런 가동 형태여서 어쨌든 가동이 됩니다. 손가락이 양쪽 다 이렇게 쌍검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합쳐서 자, 이렇게 나기타나 어쨌든 그런 형태의 양날검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적인 기믹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기믹 덩어리네요 아주.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하드 포인트가 이렇게 3mm 하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기존에 나왔던 이런 웨포나이저들 보시면 이번 비스트의 각성,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의 사막에서 나왔던 그 왕구들인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기존 캐릭터들을 무기화시켜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조인트에 꽂아주고, 여기도 조인트에 꽂아주고, 이게 바로 각성 옵티머스 프라이머라고 해야 될까요? 자, 지금 하나가 좀 부족하긴 한데 뭐 어쨌든 그냥 대충 끼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드루이드가 됐습니다. 온갖 무장을 이렇게 달아줄 수 있는 이런 화려한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지금 구매한 제품은 정발 제품이기 때문에 원래 그 일본 쪽 아마존이 아니라 아마 일본 그 타카라 토미샵에서만 그 한정판으로 주는 파츠가 있을 거예요. 이 치토인데 클리어 파츠 치토. 그거를 좀 예약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하나가 없으니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3mm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 조인트에 맞는 웨포나이저들은 다 이쪽에다가 결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나? 안 맞네요. 자, 어쨌든 이런 상태로 동물농장 드루이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는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볼관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은 되지만 살짝 각도가 어색한 그런 형태의 회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360도 회전이 가능한 축관절 기준으로 그 관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빠지는 이런 형태의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어깨가 많이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이렇게 축관절이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뭐 트랜스포머에 축관절이 없는 게 참 이상한 일이죠. 자, 그리고 자,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일중 관절이긴 한데, 이 관절 형태가 이런 식으로 아주 뭐 따로 걸리는 부분이 없는 그런 형태의 관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접힙니다. 이런 식으로 접히고, 그리고 손은 이런 식으로 따로 회전이 가능하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손가락이 가동이 되는 사양입니다. 요거 좋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리는 이런 식으로 축관절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고, 그리고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죠. 살짝 꺾이긴 했지만. 그리고 뒤쪽으로도 이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라체 관절이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옆쪽으로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도 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따로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포징이 꽤나 자유롭습니다. 무릎은 이렇게, 무릎이 이런 식으로 접히는데 살짝 90도보다 조금 더 꺾이는, 그러니까 그냥 비스트 형태의 무릎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은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접지를 위해서 회전되는 축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역시나 얼티밋, 그러니까 리더급 사이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대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얼티밋 옵티머스 프라이멀 리뷰였습니다. 자, 일반적인 처그 스타일의 사이즈와는 다른 이 독자적인 거대 사이즈의 제품으로 나와준 그런 녀석인데요. 이 덕분에 다른 시리즈와는 조금 별개의 제품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완구 성향이 강한 제품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주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다양한 완구의 발매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완구화가 많이 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기믹이 있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제품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만큼 영화가 흥하고, 아니면은 뭐 영화가 확실히 매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어쨌든 이걸 샀으니까 다음 트랜스포머 영화의 후속작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저의 지분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까지 옵티머스 프라이머리였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